상하이는 수도 베이징만큼 유명한 중국의 도시죠. 서울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하이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기점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푸강 동쪽에 위치한 지역은 근래에 와서 개발된 도시로 길이 반듯하고 널찍합니다. 신개발 도시로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과 비슷하죠. 하지만 서쪽에 있는 도시는 옛날부터 지어져 있던 건물들과 도로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며 진화해 왔습니다. 중요 시설은 많지만 오래된 도시라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의 폭이 좁고 반듯하지 않아 교통체증도 심합니다. 개발이 들쑥날쑥 이루어지다 보니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황푸강 서쪽에 있는 혼란의 도시와 비슷합니다. 세대를 거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덧대거나 변이된 특질을 갖게 된 인간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진화의 과정으로 보죠. 인간은 맹목적인 진화 과정으로 만들어진 산물이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보면 탐욕스러워지고 두려움을 보면 빠르게 회피하려는 본능,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사실 생존에 유리한 진화 특질이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발전된 탓에 이러한 특질들은 제대로 업그레이드되어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했던 특질들이 현재에 와서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클루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게리 마커스가 쓴 클루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애덤 스미스와 같은 학자들도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가지게 되는 확증, 편향, 감정의 폭발, 한심한 기억 능력 등 인간의 정신은 육체가 가진 클루지처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클루지를 극복하고 심지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오늘 신경과학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로 알려진 게리 마커스가 알려주는 클루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는 합리성을 가지지 않는다입니다. 10만원짜리 전자레인지를 사는데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매장에서 2만원 할인해서 판다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만원을 아끼기 위해 할인 매장에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짜리 TV를 사는데 2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죠. 이러한 사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요금이 가치 있는 일인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합리적인 관점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든 획기적인 아이디어, 숫자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수에 대해 생각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죠. 숫자가 발명되고 그에 맞추어 인간이 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숫자에 대해 잘 진화했다면 굳이 어렸을 때부터 배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계산과 셈법은 모두 문화적 발명품이죠. 우리 인간은 근사체계라고 부르는 간단한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1과 2의 차이는 101과 102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러한 인간의 특질인 근사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2만원짜리 티켓을 구매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극장에 입장하는 순간 영화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당 티켓은 무기명으로 구입해서 재발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다시 표를 구매하겠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50대 50, 반반이었는데요. 예상 가능한 결과죠. 다시 상황을 약간 바꾸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장권 대신 현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극장에서 티켓을 구입하려는 순간 지갑에 있던 2만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영화표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겠는가 묻습니다. 대략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표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두 상황은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하면 동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 그리고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우리는 힘들게 번 돈과 쉽게 생긴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이 합리적이었더라면 동일한 소비 패턴을 보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힘들게 번 돈보다 쉽게 생긴 돈을 더 쉽게 소비해버리니까요.
또한 인간은 무계획적인 진화로 인해 감정, 기분, 욕구 등 합리성과는 먼 특질들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대학생들은 잘생긴 교수가 가르치는데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다른 속성들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일명 후광 효과라고 불립니다. 입학이나 취업을 위한 면접, 승진 등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걸 아는 많은 광고주들은 매력적인 사람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죠. 마이클 조던이 광고하는 운동화를 신는다고 우리가 조던이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용해라입니다. 인류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다른 어떤 종도 하지 못했던 눈부신 과학혁명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엄청난 문화, 과학 진보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인지적 여러 결함들, 확증 편향, 정신적 오염, 닷내림, 후광 효과 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취약성을 지닌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통찰해내고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메울 수 있는 사고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단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인식에만 기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이의 관점을 미루어 보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항상 가던 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해와 탐구도 필요합니다. 바로 프레임 전환입니다. 96% 순수성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4%의 유해성에 집중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락사를 제한하는 법규가 살인적인 의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을 침해하는 법인지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지식이 많은 학자 교수들이 대체로 발 사이즈가 크다고 조사되었다고 해서 발이 큰 사람이 역사 지식을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요한 순간 등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외에도 인류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객관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쿨루즈 이 책은 진화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진화 특질들은 약 18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주변 환경에 맞추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 세기 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은 인류 진화 방식으로 적응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 부족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쿨루즈는 정신없이 바쁘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리뷰는 프랑스와 제이콥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공학기술의 완벽한 산물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잡동사니들을 이어 맞춘 것이다. 감사합니다. 끝.